안녕하세요. e포ds닷컴의 명산입니다. 요번에는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옷도 좀 되게 리버럴하게 입고 좀 편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요번에 기획하는 방송이 구글 I/O 2013년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제 사용되는 MCU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하면은 뭐 좀 옷도 좀 편하고 이렇게 뭔가 하는 것도 좀 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 좀 편한 옷을 입고 나왔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구글 I/O 2012년 발표를 할 때 저희와 함께 그 구글 I/O 2012년 관련돼서 안드로이드 관련한 그런 세미나를 같이 진행하셨던 박철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박철 이사님하고 함께 구글 I/O 2013년 그리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MCU의 핵심 기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저희가 한번 그 안드로이드 관련해가지고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인가요? 작년. 재작년. 재작년. 네. 예. 재작년에 그 관련해서 그때 하고, 그때 또 보드도 하나 이제 나왔었고요. 네. 이번에 또 구글 I/O 2013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때가 딱 이렇게 또 맞춰져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좀 어떠십니까? 좀? 네. 딱 때를 잘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구글 I/O에서 ADK, 네. ADK 1.1하고 2하고 이제 3이 나오는데, 네. 이제 세 번째 ADK는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고 궁금도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제품으로서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완성도가 조금 이제 생긴 것 같고,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준비를 해야 될지도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구글 I/O 2012년 발표를 할 때 ADK가 아트메가 칩을 써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네. 그 이사님께서 만드셨던 것도 이제 저 아트메가 칩을 이제 사용해서 했었고요. 네. 8051 칩 맞죠 그때요? 그때 아트멜 AVR을 네. ADK에서 썼고요. 네네. 두 번째는 코텍스 M3 개반으로 되어 있는 아트멜 칩이 사용이 돼서 둘 다 아트멜을 썼고요. 근데 또 우연치 않게 둘 다 아두이노 베이스로 네. ADK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룰을 다 지켜갈 것인지 네. 한번 좀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이사님 준비하시는 보드가 네. 또 그런 이제 ADK 네. 2.0 버전에 네. 준하는 그런 어떤 보드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이제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바빴는데 요즘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돼서 이제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이제 구글 I/O 2013도 이제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글 I/O 2012에서 소개된 ADK 2.0은 아트메가를 썼었는데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그 다음에 나름 이제 회로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텍션이 좀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다루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TM32, 그러니까 이제 ST죠. ST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이제 아두이노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글 2013년도를 좀 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텍스 M3 계열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뭐 M4로 바뀐다든가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지금 현재 구글 I/O에서 이제 다음 버전에 소개될지 사뭇 궁금하지만 그래도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좀 답습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한번 대비를 하게 되면 딱 때에 맞춰서 뭔가 이제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코텍스 M3 계열로 이제 보드를 좀 만들었고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 가볼 생각입니다. 같은 코텍스 계열의 칩이었다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그 작년, 그러니까 아트멜로 나왔던 ADK1
쪽 보드하고 네. 그냥 굳이 비교하자면은 네. 이제 그 이사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코텍스 M3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저기 ST 계열로 나오는 네. 그 보드하고의 네. 어떤 좀 차이점이라든가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두이노 베이스는 비슷하고요. 예. ADK 1.0은 이제 USB 인터페이스 통해서만 지금 됐었는데, 네. 2.0은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네.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트메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코텍스 M3이기 때문에 어떻게 ST 계열로 ST 마이크로 계열로 이제 포팅을 하느냐 하는 이슈들이 좀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좀 이제 집중력이 좀 필요한 네.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어느 만큼 집중력을 해서 네. 그걸 풀어 나갈 수 있느냐. 더 나가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이제 상업성을 띌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네. 저희가 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이슈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함몰되어 있다가. 네. 요즘은 이제 뭐 주변 장치라든가. 네. 뭐 로봇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3D 프린터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이슈들이 계속 이제 속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좀 붐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다든가 네. 지금 하고 있는 아두이노 기반으로 한다든가 네. 아니면 코텍스 M3 기반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공통적 요소들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그런 기술의 에너지가 이제 분출할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고심을 좀 해보면은 네. 그래도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에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요번에 준비하시는 세미나에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네. 코텍스 M3라는 이제 CPU를 좀 한번 보고 네. 아두이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ADK 1.0하고 ADK 2.0을 좀 비교해 보면은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3.0이라는 버전이 네. 나왔을 때 네.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빼먹은 데 하나가 이제 구글이 이제 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웨어러블 PC 비슷한 것들을 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연관성을 좀 갖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PCB라고 하면 뭐 플렉서블 PCB 뭐 이런 쪽으로 그게 아니 이제 안경에 끼는 이렇게. 구글 글라스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이런 예, 게 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로 뭉쳐서 이슈가 될 것인가 네. 하는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분야들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1.0하고 2.0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그 연결 커넥티비티에 좀 더 나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아무래도 그러면은 진짜 실제로 그런 그 베이스보드와 네. 어떤 그 다른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연동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1.0에서는 사실은 간단한 센서라든가 네. 그 다음에 간단한 모터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고 네. 2.0은 이제 오디오 쪽, 네. 이제 오디오 스트리밍이라든가 네. A2DP라는 이제 오디오 스트리밍을 이제 집어넣어줬고 네. 같은 이제 LED를 켜도 전에 네. 그냥 하나를 켰는데 이번엔 좀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화려하게 한다든가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떤 기능들 알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집어넣어졌었고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3.0을 가면은 좀 더 이제 우리 진짜 이제 어떤 물건다운 물건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네. 뭔가 구글이 좀 생각을 해서 발표를 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 한번 하자면은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그 몸통을 소개를 했었고 몸통을 갖다가 활용하는 걸 했다면 지금 요번에는 아마도 이제 그 주변 장치들을 갖다가 좀 더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3.0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비약을 했지만 네. 그래도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는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장 뭐 이렇게 나온다고 될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어떤 기술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어떤 접근성들도 1.0보다 2.0 훨씬 좋아졌고 네. 3.0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더 네.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진보되어 있는 어떤 뭔가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이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에는 항상 참 되게 예전에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진짜 이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요, 아트베가의 그런 AVR은 조금 다루기가 좀 쉽고, 네. 그리고 ST 계열의 코텍스 M4, M3 이쪽 계열은 그래도 또 중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사님이 만드시는 이제 보드가 이제 코텍스 ST 계열 쪽이란 말이에요. 네네. 안드로이드의 관점에서 봤을 땐 좀 아무드나 누구든지 좀 쉽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셨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코텍스 쪽을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진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아까 이제 아두이노를 이제 코텍스 ST 네. 암에다가 네. 코텍스 M3에다가 이제 포팅을 네. 해서 이번에 출시를 하면은 그 인터페이스 똑같기 때문에 유저가 이제 이게 아트메일 것인지 이제 ST 것인지 코텍스 M3 것인지 모르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성능이 좀 월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어떤 좀 더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확장성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뭐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건 아두이노 똑같은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라이브러리가 100% 통화는 안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한 작년부터 이제 움직임이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급속하게 좀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8비트 마이크롬하고 30비트 마이크롬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아트메를 쓰는 이제 아두이노 유저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급격하게 이제 암 계열로 가거나 지금 사실 코텍스 M4도 있고 M0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코텍스 계열에서 다양하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아두이노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ADK가 1.0, 2.0 3.0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아두이노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하이라키컬하게 뭔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들이 참 이렇게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보드도 거의 다 되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얘기 듣기에는. 그리고 또 SD 코텍스를 코텍스에다가 이제 포팅하는 부분들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희 또 회원들이나 저희가 그 보드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일부 테스트는 했고, 그래서 아마 좀 올해 이번 달만 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좀 넉넉 잡아서 4월 초라든가 아니 5월 초라든가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가 메인 이제 방송은 이제 5월 중순쯤에 진행을 하니까 그때쯤이면은 이미 또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좀 나름대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좀 더 해보자.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해봤으니까. 나오면 또 이제 교육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좀 사실 저희 쪽에서 알았던 거는 좀 원천 기술 쪽으로 밑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 얼마나 좀 쉽게 사람들한테 좀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 더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게 뭘까 하는 고심도 좀 해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 이렇게 이제 이포디에서 같이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유, 저희도 좋죠. 이제 하나의 이슈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다뤄보면서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책으로 보는 거하고 인터넷에서 보는 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타와 같이 있으면서 이제 방송을 같이 하면은 좀 더 배우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되면은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 아두이노와 코텍스의 M3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요. 하면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ADK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딱 잡아내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로봇하고도 연동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뭐 가전하고 연동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좀 더 구체화를 좀 시켜보면서 이슈들을 모아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제일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왠지 아두이노 그러면 좀 장난감 같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그냥 뭐, 시간 남아서 한번 공부해보는 이제 그런 거 같잖아요, 느낌이. 그게 그 부분이 신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보안이라든가, 혹은 뭐 어떤 컨트롤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떨어져서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 그거는 어떨까요? 이번에 ST 코텍스 M3를 들어가면서. 일단은, 사실 전자 쪽이나 소프트웨어는 일반인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두이노나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표준화된 플랫폼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공헌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품이라는 것들이 꼭 전문가가 만든 제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완성도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능에 아주 충실하거나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 흥미 위주로 이렇게 뭔가의 기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예술하는 사람이 전에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붓이나 이런 도구를 써서 했지만 거기에 어떤 아두이노 기기를 써갖고 LED라든가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을 거기다가 자기의 표현 방법을 좀 쉽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의 또 다른 장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두이노가 나온 것이지 그런 어떤 전문가처럼 이렇게 다뤄라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그 영역이고 또 전문가 영역은 전문가 영역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높아지는 어떤 계기가 아두이노라든가 그러니까 현재 추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쉽게 들어와서 접근해서 쓸 수 있느냐 전문가 영역을 벗어나서 일반화를 얼마나 시킬 수 있느냐 대중성을 이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이제 성공의 사실은 전략이고 전문가 입장 사실은 되게 그게 뭐냐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또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전문가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이슈가 뭐냐면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도 이 MCU를 다루지 않으면 이제 또 작업이 또 안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는 뭐 저희가 뭐 알고 있는 F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뭐 모터 구동을 위한 그런 어떤 MCU나 뭐 이런 드라이브 IC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그걸 위한 툴을 그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설정만 해서 하게끔 하잖아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ADK 2.0 버전 어떨까요? 이 좀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쪽을 접근하는 하나의 좋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ADK 2.0이 좀 봄업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ADK 1.0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2.0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좀 너무 어렵게 구글에서 보드를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너무 프로텍션이 좀 심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이제 암호로 가는 계기가 ADK 2.0이
아두이노를 써버리니까 네. 이제 거기 자극을 받아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사이드 이펙트는 사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ADK 2.0이 아두이노를 쓰므로 인해서 네.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두이노가 굉장히 커졌는데 반면에 네네. 그 상위에 있는 네. ADK 2.0이 실질적으로 네. 빛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이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이 좀 덜 이렇게 막 이제 와닿았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눈에 안 보이게는 이제 아두이노라는 거를 많이 키워놓은 상태가 된 거고 예. 그렇다면 3.0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이제 커져 있는 네. 뭔가를 네.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발표하시고 나면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드가 또 이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세미나도 진행이 될 건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몸통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 몸통을 알고 또 이제 그 AT 2.0이나 3.0이 이제 정하는 것은 커넥티비티. 네. 그 외에 그런 뭐 센서 보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떠신가요? 네, 뭐 사실은 좀 이제 저희 박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듀 엔지니어가 네. 아니면 모르는 사람도 좀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을 네.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의 대상을 좀 어려운 이제 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네. 좀 강의를 어렵게 했다면 네. 좀 더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들 가지고 이제 누구나 좀 약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트렌드를 바꿔야지 이제 저희도 네.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전문가들이랑 교육도 사실은 좀 관심이 많이 있고 네. 두 가지 병역을 하면서 이제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013년에는 여러분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이제 보드도 나올 것 같고 네. 또 그 박차를 가해서 그거랑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또 애드보드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교육도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되게 바쁘실 텐데 요즘 되게 바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뭐 이제 그 5월 중순 이제 방송될 거에 대해서 이제 회원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인터뷰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건 없고요. 일단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좀 더 이 4DS가 네. 이제 어떤 걸 요구하는지 네. 그런 이제 창구 역할을 해서 네. 저희도 이제 그 이제 수요를 같이 이렇게 좀 잘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 4DS도 이제 많이 이제 네. 회원 수도 늘었고 네. 그다음에 많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면 네. 이제 그런 요구들을 같이 잘 융합이 되면 이제 배우는 사람이나 이제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박철 이사님, 정말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처음에 하실 때, 처음 진짜 런칭하신 분과 마찬가지인데, 박철 이사님과 함께 그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오늘 얘기 나왔던 내용들은 5월 중순에 저희가 본방으로 다시 방송을 합니다. 구글 I/O 2013년, 그거 발표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방송을 할 건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 4ds.com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스트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